자, 이번 시간은 25번부터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기타 거래 연습부터 좀 하겠습니다. 25번 10월 25일 날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여러분 임대와 임차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신사에 임대했다라는 말은 빌려주었다는 말이고, 동신사에서 임차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빌린 거고 이랬습니다. 정반대예요. 임대와 임차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임대 하면은 임대 사업자를 생각하면 돼요.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빌려준 것을 임대라고 해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임차. 자, 그래서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하면은 입금전표 작성하시고 임대료로 수익을 잡으면 됩니다. 임대료는 영업외 수익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유형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창고 남는 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월세를 받은 것은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임대료 코드가 900번대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입금전표 입력해 볼까요? 10월 25일 2번 입금이죠. 구분이 계정과목 임대료 904번이죠. 영업 외 수익이 900번대입니다. 네,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됩니다만 여기다 동신사 참고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저교회는 창고 임대료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5만 원. 네, 임대료는 영업외 수익이다. 입금전표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다음 26번으로 넘어갑니다. 10월 26일 국제구호단체의 판매용 상품 원가 100만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이거 타기정 대체거래 처음 나왔네요. 자, 대변의 상품인데요. 적요 코드 8번 꼭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부한 거니까 차변에 오는 것은 기부금이 되죠.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기부금. 원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타계정 대체 거래이므로 대변의 상품을 입력할 때 적요 코드 8번을 꼭 입력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0월 2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기부금 933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넣어주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상품 기부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대변은 상품, 자산감소 대변이 상품. 적요를 꼭 8번 코드 넣어주고 가야 됩니다. 상품에 여기 적요, 여기가 8번이어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타기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다음은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7일이고요.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농협에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이번 달 이자를 12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2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별의 보통예금은 10만원인 거죠. 2만원 빼고 했으니까. 자, 2만원은 뭐냐? 세금을 우리가 공제한 거예요. 예수금이죠. 법인이 원천징수해서 받아놓은 돈이 다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이 2만원.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죠. 이거 이자 비용이 12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예수금 2만원에 보통예금 10만원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개인들은 은행에 이자를 월별로 납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자를 다 주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농협에 은행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개인들은 원천징수라는 의무가 없어요. 그냥 다 세금 아니죠. 이자를 그냥 다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법인이죠. 법인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도록 돼 있어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야 되고,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2만원 원천징수 하고 그리고 10만원만 계좌이체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27일 날짜 전표를 입력합니다. 자, 10월 27일 차변의 이자 비용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적용은 농협 차입금에 대한 이자죠. 여기다 타자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협 차입금 이자 금액은 12만원 12만원이 전부 비용이고요. 대변 예수금 2만원 2만원 또 대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안동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받았다는 거죠. 보통예금 차변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회수했어요? 500에다가 25만 원, 525만 원이 회수된 거.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525만 원이 되겠죠. 자, 대변의 단기대여금, 자산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에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한 것이면 이자 비용, 차변에 와서 이자 비용 발생해야 되고, 대여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발생시킵니다. 자, 10월 28일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8일 입력하시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단기 대여금 회수 금액은 525만원. 이게 차변 보통예금이고요.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감소 시켜야죠.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안동 상사가 거래처죠. 단기 대여금 회수 엔터로 지나가시고 500만원 자산 감소. 또 대변의 수익 발생이죠. 이자 수익 901번 2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되는 것은 보통 예금에 대한 서울은행 보통 거래처 코드와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안동 상사, 이 두 개는 거래처를 코드로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네, 대여금의 회수였습니다. 자, 다음 29번으로 넘어가겠어요. 10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네, 정기예금도 개정 과목이에요. 정기예금 1000만원을 해지하고, 네, 만기가 됐으니까 해지가 됐네요. 자, 예금이 만기되면 대변입니다. 대변의 정기예금 되겠네요.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차변이죠. 얼마가 입금됐냐면은 25만 3,800원. 10,253,8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이 말입니다. 가로 속에 이자는 30만원이었다. 이것은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30만원은 대변의 이자 수익이 30만원. 네,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제한 게 뭐냐? 법인세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46,000, 요게 두 개 더하면 46,200원이죠? 예. 46,200원이 우리가 원천 징수를 당했죠. 아까 농협에 이자 지급할 때는 우리 회사가 원천 징수 했으니까 예수금인데, 지금 요 29번에서는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원천 징수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잡는데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네, 선납세금.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요, 이 분계는 대변 2개, 차변 2개, 이게 4줄로 작성을 해요. 복잡한 거예요. 네. 지금 거의 처음 해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FAT 1급에 일반 전표 문제로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예, FAT 1급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FAT 1급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아직 잘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까지 잘 적응해놔야 돼요. 잘 이해해둬야 됩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대개 이런 골자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10월 29일로 하겠습니다. 29일로 바꾸시고 대변에 정기예금 104번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서울은행 정기예금 적요에다가는 만기 대변에다가 1000만원 10 플러스 또 대변에 이자 수익 만기 이자 수익은요, 세금 공제 전에 이자 총액을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세금 공제한 것만 이자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세금 공제하기 전에 이자 전체, 그게 이자 수익이에요. 30만원. 자, 이제 차변. 자, 103번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 입력하겠습니다. 103번 보통예금에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98001 적요에는 정기예금 만기 금액은 10253 800이 되겠습니다. 원금 1000만원, 예금 1000만원 하고 원래 이자가 30만원인데 세금 공제해서 25만 3,800원이 들어왔다 했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법인세 원천징수 당한 거 선납세금 46,2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꽤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자주 만날 문제가 아니고 가끔씩 시험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연습 문제에서도 이런 연습 문제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체크했다가 나중에 시간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뭐 다 알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숙달을 해놔야 되는 문제예요. 자, 29번 문제 추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가보겠습니다. 10월 30일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작성합니다. 그런데
예,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문제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할 것 했을 때 보험료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뭐라고 알려드렸죠? 네, 선급비용 맞습니다. 아까 이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이거는 선납세금이었어요. 이거는 선납세금. 선납세금도 자산이었죠. 이 선급 비용이 바로 보험료를 자산 처리할 때 쓰는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로 쓰시고요. 구분을 출금전표로 하시고 계정 과목을 선급 비용 하시면 됩니다. 네, 10월 30일로 고쳐주시고요. 1번 출금 선급비용 현대화재라고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교에는 자동차 보험료라고 써줍니다. 네, 150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금액 숫자 정확하게 입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빼먹는다든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다음은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31일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한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이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것을 잘못한 사례가 뭐냐?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요 잔금, 보통예금 2천만 원 대변, 차변에 건물 2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면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공사 잔금을 지급할 때는 같이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처리해야 되느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을 조회해 가지고요. 건물로 같이 대체시켜야 돼요.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메모지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자, 별도의 건설 중인 자산도 건물로 처리하라고 별도의 추가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사 그러니까 건설공사예요. 건설공사 잔금 지급 시에는 건설 중인 자산 조회하여 함께 건물로 처리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문제에서 건설공사에 잔금을 지급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잔금만 건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을 찾아가지고 함께 건물로 처리해라. 자,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충분히 줬습니다.
9월 5일 날 착수금을 준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착수금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좀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는 9월 5일 날 착수금과 10월 1일 날 중도금을 제외한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냈다. 그러면 9월 5일 전표 가가지고 착수금 얼마인지 또 10월 1일 날 중도금이 얼마인지 그 두 개를 다 조회해가지고 그것도 건물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이 9월 5일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착수금.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개념 과목인데 건물이나 구축물을 완공할 때까지 투입되는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설계비라든가 아니면 건설회사, 그 시공회사하고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주었다든가 중간에 중도금을 주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9월 5일 날 전표를 확인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5일 일반 전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9월 5일 전표를 조회했더니 창고 건물 신축 공사대금 1,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오늘 처리해야 될 건물은 이 착수금 1,000만 원과 잔금 2,000만 원을 더해서 건물이 3,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차변의 건물은 3,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대변은 어떻게 돼요? 보통 예금에서 오늘 2,000만 원 나가는 거고 또 대변에 하나 더 있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 입력합시다. 10월 31일 10월 31일로 날짜를 입력합시다. 차변, 건물,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는 창고 완공 금액은 3,000만 원. 대변 건설 중인 자산 214번 건설 중인 자산 적요에 적당한 것은 건설 가계정의 건물 대체. 예.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예. 그래서 건설 가계정 건물 대체라고 하는 거 적요 쓰시면 1,000만 원.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창고 잔금 2,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창고 건물이 완공됐다든가 뭐 본사 또는 영업소 건물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면은 건설 중인 자산 조회해서 함께 건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31번까지 해놓고요. 32번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32번부터 표시해 두시고 이제 유형상사 연습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내일 4시간이면 충분하겠죠. 부가가치세 전표하고 결산하고 끝나면 유형별 연습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형상사도 이제 곧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